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우리 시장도 약간은 한산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더 큰 재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금은 쉬어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는데 우리 시장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분위기도 주말에 있을 대선 토론을 앞두고 약간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연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7거래일 연속 오늘 오전장까지도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어떤 힌트가 있을지 어떤 기회가 있을지 경제의 맥통에서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보시면 한 달여간의 상승세의 부담을 느끼면서 조금은 숨 고르기 보여주는 오늘입니다. 업종 간 순환매의 양상이 반복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엔 조금 오르나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잠잠한 분위기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음식료 쪽, 기계 장비, 운송 장비 땅까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코스닥도 대부분 업종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1190 종목이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 운송, 창고 쪽이 그나마 좀 빨간불 켜내고 있고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기관도 이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조금은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경제의 맥통에서 확실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2분 구간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 오전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김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기관의 차익 실현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환율 변동성의 불안감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여러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4월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지난달보다 조금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관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01% 강보합으로 26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곧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0.8%대 빠지면서 720포인트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많이 팔아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기관 100억 원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400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까지 기관이 4거래일째 연속 사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관이 빠지고 있는데요. 170억 원 빠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 동반 800억 원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양식품이 거래량 상위 종목에 있는데요. 1분기에 영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목표 주가를 170만 원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오전에 15%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날이 보입니다. 다날은 세계 최초 휴대폰 결제 솔루션 관련 기업입니다. 다날이 8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제도 4%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5%대 이상 증가하면서 거의 5만 원 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30만 원 선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상장 이래 공모가 밑으로 밑돈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밀리면서 시가총액 4위로 밀려났습니다. 오전에 3% 넘게 빠지면서 30만 원 미친 29만 원을 형성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원일 TNI입니다. 원일 TNI는 LNG 관련주입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한국 통상당국자를 초청했다는 그런 보도 나왔는데요. 이 소식에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넥스틸 같은 관련주들도 장 초반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6%대 올라가면서 29,00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바이오포트입니다. 바이오포트는 글로벌 K푸드 기업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코스트코의 매출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오늘 스펙 합병 상장 소식에 코스닥에 입성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14%나 올라가면서 16,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들 전반적으로 파란불 켰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0.5%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HBM 미국 수출액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소식 나왔습니다. 그 때문인지 2%대 강세하고 있고요. 아까 특징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LG 에너지솔루션은 30만 원대를 밑으로 돌고 있습니다. 29만 원대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4거래일 어제까지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왔는데 오늘 또 이어서 0.5%대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도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제는 어제도 어제까지 2일 연속으로 하락세 보여왔는데 오늘 또 1%대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왔습니다. 오늘 또 1%대 빠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아연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 매매 짚어보시죠.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 오늘 오전장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자,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이 오늘 장에서 주인공이 될지 한번 힘을 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마스터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에릭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PPI를 비롯해서 뉴욕 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도 잘 소화해낸 듯 보였습니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어떤 특징들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네, 가장 큰 특징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소비 지표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시가 그렇게 반응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관세에 대한 또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사실 인플레 관련해서 소비가 둔화되었다라는 부분은 미 증시가 현재 경계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간이 소화됨에 따라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특징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또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되었고 미증시 장중에는 중소형주들이 일부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만들어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또 급등 이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다.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또 탄력적인 상승을 위한 일부 숨고르기 흐름이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면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환율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고 외국인이 9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로나19 초기였던 그때보다 지난 4월에도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7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 어디까지 이어질지 수급 개선이 좀 될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외국인 수급이 또 금요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율이 되겠죠. 또 환율에 대한 부분들 협상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현재 환율 기준으로는 큰 지장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일부 투심 자체가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또 연고점 부근에 도달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여유롭게 보셔야 되겠고 말씀드렸던 환율 관련된 이슈들은 꾸준히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또 환차익과 수출주 관련해서 일부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재정, 통화 정책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겠고 외국인 수급 관망세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국내 증시 재료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이 탄력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여줬던 장중에 활발한 순환매 그리고 수급 이동이 연출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사실 시장에서 뭐 손에 꼽히게 또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이다 할 때에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일부 상승했다가 다시 또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미 증시 자체도 16일 또 선물 옵션 만기를 소화한 이후에 조금 더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체크를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또 전략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다 줄 만한 소식인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벨기에 탈원전 공약이 또 공식 폐기화됐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의 각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거든요. 이 소식 관련해서 어떤 기업을 좀 유망하게 보시는지 어떤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재료가 또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죠. 일부 노이즈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긍정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함께하는 공간에서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 BHI 굉장히 좋습니다. 해서 이 종목은 사실 뭐 원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요구가 아니죠. 날짜적으로 봤을 때 4월 초중반부터 이미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왔고 이전에 악재들 해소가 되었고 또 사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증시 전반적인 조정과 동반된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주가 위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구간이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특히 BHI의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행보관이라고 보았고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사실 함께하는 공간에서 또 제시를 해드렸던 2만 원 초반대 또 가격은 굉장히 박스권 하단이다 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했고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이후에 그 추세를 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역시 강한 상승 2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뭐 지금 쫓아가야 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고점 부담이 있는 종목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전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또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BHI를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특징적으로 또 실적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또 완화된 관세 같은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접근을 해 보신다면은 아직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 방송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공간 들어오셔가지고 추가적인 내용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로 이제 원자력 산업의 핵심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루어진다면 발전사, 건설, 연료 이쪽으로도 좀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좀 모아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원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수혜를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1호 파생된 투자 아이디어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원전 관련해서 지금 치고 나가는 종목도 있고, 뭐 사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쫓아갈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하셨던 건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설 뭐 중소형주들도 있고, 또 규모가 큰 종목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련주들 중에서 DLENC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흐름상 다시 한번 고점에 도달을 했죠.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기존의 고점 부근에서 모두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도 사실 건설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25년도 또 2분기, 3분기부터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작년 비상계엄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늦어지는 흐름이 연출되었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중소형 기업들이 종목을 떠나서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형태가 또 25년도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들이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분명히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고 이 DLENC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설 전반적인 경기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강력한 원전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일정 구간 소화를 한 이후에 충분히 여타 또 신고가 갱신 종목들처럼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25년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고 여전히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고점 부근에 저항대 부담이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또 해왔고 이런 부분들 또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지금 아직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치고 나가는 건설 종목이 있죠. 현대 건설 역시나 그 추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사실 DNENC 자리가 현재 이 구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현대 건설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 전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 건설 이미 그러한 부분들 반영이 되었고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증시가 또 관망세가 짙으면서 정책주들이 돌고 있고 소위 가볍다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또 우량주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량주는 당일 또 상승률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이런 종목들도 이런 추세를 보여주지만 당일 상승률은 뭐 5%, 또 6% 내외로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추세를 봤을 때에는 정말 우량주 특유의 그 우직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 원전과 같은 재료 25년도 초반 또 로봇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원전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까지 보여줬던 이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가 조금 더 지수 자체가 탄력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간다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조금 더 무게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신 접근하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아이디어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로봇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봇 섹터 오늘 강한데 뭐 섹터 안에서 순환매 같은 느낌도 듭니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로봇 상용화보다는 조금 다양한 청소 관련된 에브리봇 이렇게 만드는 제조하는 회사인데 오늘 주가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거든요. 정치 테마주로 함께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긴 하니까 좀 로봇 관련주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재료 좋죠. 그리고 일부 쉬어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 조금 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2월 초반 굉장히 고점을 또 강하게 달성을 하고 어, 꽤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작년 2월이고 올해 역시 2월에 또 치고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에브리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을 만한 재료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테마 장세가 굉장히 짙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저점 인식이 있는 구간이었죠. 기간적으로 또 2월, 4월 거래량 실린 윗골이 보여지면서 매집의 형태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 평선 부근까지 상승 시도를 한 종목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지금 이 에브리봇 종목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수익 달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다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떠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보셔야겠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내용들을 또 말씀을 해 주실 때 저는 최근 수술 로봇 관련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 로봇 뭐 어제도 이슈가 나왔습니다만 고용으로 대표되는 수술 로봇 관련 주들이 있죠. 어제도 뭐 서울대병원에서 휴고 로봇을 도입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슈화되었는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뭐 대기업 바탕의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개별 뭐 로보티즈와 같이 어,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종목들이 또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왜 수술 로봇이 굉장히 유망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은 수술 로봇이라는 것은 AI 바탕의 또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또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재료들이 교집합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용 역시 저항대에 도달하면서 최근 구간 뭐 급등을 했습니다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개인적으로 이 구간 잘 소화를 했을 때 다시 한번 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방송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박스통신망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우리 방송에서 지금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HI 관련된 마스터님 또 이야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BHI 혹시 공략을 팍스통신만 통해서 해주신 건가요, 에릭 마스터님? 아, 네, 제가 또 말씀을 조금 전에 어느 정도 해드렸는데 자, 이렇게 또 고점 갱신을 하고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되게 명확합니다. 일단 실적이 받쳐줘야 돼요. 실적이 받쳐줘야 되고 실적이 좋다는 것은 그 섹터 혹은 업황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뭐 업황이 좋으면 시너지가 나는 것이고 업황이 좋지 않으면 업황이 좋지 않은데도 이 종목은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네. 이렇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업황적으로 흔들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증시도 좋지 않았고 가격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번 업황 개선에 대한 결국은 체코 원전이었죠. 체코 원전에 대한 이슈가 개선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주가가 곧장 또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실적이다. 그리고 성장이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고 꾸준히 수주 계약에 대한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강한 돌파를 만들어줬고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렇게 고점을 갱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이슈가 나와주는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증시는 더욱 더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할 때에는
이슈가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실렸고 강력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 저항선 부분이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가장 또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실적이죠. 오늘 또 어제 이렇게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었는데 실적 부분들 계속해서 실적 시즌 이전부터 이후까지 수주에 대한 계약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나가줄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BHI 이미 지나간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종목을 대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야 될까요? 이렇게 원전 관련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조선 그리고 여타 전력 설비도 그렇고 기존의 이런 실적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계약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은 전망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은 이슈화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실적을 바탕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기대하는 실적 그리고 또 수주에 대한 계약이 나아졌을 때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시면서 결국은 기업 펀더멘탈이 받쳐주는 종목이 상승 이후에 그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야 되는 현재 구간이지 않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다 못 나눈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방송 하단에 QR코드가 열려 있으니까요. 이런 시간에 조금 시장이 차분할 때 고민하시면서 차분하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쪽 QR코드 통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쨌든 탄력이 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특징주를 꼽아 주신다면 어떤 종목 눈여겨보세요? 네, 최근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신규 상장주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에 도달을 한 모습인데 신규 상장주들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상승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날, 상장날 또 이런 저항선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할 수 있는 특징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했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일부 주도주를 찾지 못한 흐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52 572조 재생치료 시장이라는 또 모멘텀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가의 빅딜도 기대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상승 재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섹터 내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시총적인 부분 감안했을 때에도 신고가에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천억대 초반대 시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그리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간에서 상장날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짧은 구간 공략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한 짧은 구간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또 추세를 만들어 간다 했을 때에는 꾸준히 거래량이 실려주겠죠. 거래량이 실린다는 것은 눌림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봉상 또 도달했을 때에는 강한 매물을 출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구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또 강력한 급락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오늘까지 형태만 봤을 때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유하시고 계시고 또 신고가에 도달하신 분들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신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꼽아주셨는데요. 또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좀 쉬어갈 때 어떤 종목을 준비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를 갈고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에릭 마스터님 오늘장 유망주는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네, 최근 전력 설비 관련해서 기회를 주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반도체 좀 쉬어가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종목 장세가 강하고 또 실적 기반으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등락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어, AI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안에서 움직인다 했을 때에 일부 쉬어가는 종목들이 있고 등락을 거듭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또 함께하는 공간에서 가이드를 드렸는데 여전히 유효한 구간에 있죠. 일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대장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봉상 큰 틀에서 봤을 때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단기 저항대에서 머물러 있는 구간인데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대 또 구간을 꾸준히 잘 유지를 하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또 이평선상 전력 설비주들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장기 이평선인 241선을 지지 라인으로 잘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보하고 있는 구간 충분히 돌파 시도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우상향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이 종목 또 제시를 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던 증시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겠죠. 최근 또 외국인 수급이 일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차익 실현했던 기관의 수급과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니까 개인적으로 유망하게 보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의 유망 종목으로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구간 안에 있고 위쪽으로의 또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신 분들 여유롭게 보시면서 또 자세한 가이드 필요하신 분들은 박스 통신망 들어오신다면은 잘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에릭 마스터님께서 오늘장 유망주 HD 현대일렉트릭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세한 정보는 또 팍스 통신망 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스터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초대장이 왔거든요. 강관, 가스관 이쪽에 좀 트레이딩 기회를 내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재료가 많고 사실 LNG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재료를 내어주는 테마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 또 대왕고래 재료가 있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테마성만 갖고 있는 또 주가 형태를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LNG 관련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뭐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사실 국내 상황을 비춰봤을 때 조금은 피해가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또 협상이라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관세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제시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대표적으로 뭐 기업 펀더멘털이 받쳐주면서 LNG 재료를 갖고 있는 대장주다 한다면은 동성 하인텍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뭐 언제부터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현재도 그러한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은 최소 5일선, 11선에서 주가 형태를 유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최근 가격 조정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평선 기준으로 60일선에 또 지지를 염두에 둔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사실 지금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전반적으로 LNG라는 재료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고
또 일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도 어떠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장주 조금 무거운 종목일 수 있지만 고점 돌파에 대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 LNG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재료적인 측면에서 교집합을 띠고 있는 종목들 접근을 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 나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짧게 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동양철강 같은 종목들 눌림목에서 잘 주가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일봉상 봤을 때도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고 분봉상 봤을 때에도 끼가 있는 종목 전형적인 주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렇듯 지지에 대한 부분들 분봉상도 그렇고 일봉상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유리하죠. 유리하고 이슈와 오늘은 뭐 또 강력하게 나왔다 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니까 조금 더 좋은 그리고 재료가 될 만한 이슈를 기다려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잘 전략을 세워서 충분히 좋은 결과로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도 동성 화인텍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릭 마스터님 뭐 불닭볶음면 좋아하세요?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는 안 먹습니다. 네, 저도 좋아는 하는데 많이는 안 먹는데 해외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양식품 뭐 오늘 상승세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이슈들을 보니까 앞으로의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많은 증권가에서 상단을 조금 더 높여 잡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 따라붙어도 될지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금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지금 따라 붙으면 안 되고 일단 이러한 부분들은 삼양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식품 그리고 전체적인 유통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되었죠. 그러면 어쨌든 삼양식품이라는 종목 그리고 유통 관련된 종목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격 상승이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이라든지 기타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우려가 결국은 실적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졌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를 일부 누르는 작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시황적으로 풀렸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삼양식품 역시 실적이 받쳐주다 보니까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실적주라는 측면에서 강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양식품 지금 따라붙으면 안 되는 이유 명확하죠.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없고 조금 더 갭 상승했던 구간을 또 메우는 움직임이 시도가 분명히 나아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부터 좀 관찰을 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111만 5천 원 부근, 2천 원 부근 갭 뛰었던 구간을 내려왔을 때 도달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지 혹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또 접근을 해도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도 수급 형태에서 또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국내 증시가 지금 뭐 수급적으로 완벽하게 풀린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아랫단에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도 상승을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 상승에 대한 삼양식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상단 제한에 대한 우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왜 굳이 지금 들어가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증시 전반적으로 재료가 많고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불닭볶음면 신화와 함께 날아오는 오른 삼양식품. 지금 구간은 조금 부담스럽다. 오늘 갭 띄운 부근에서 지지하는지 그 이후의 양상을 보고 좀 접근하자. 이런 추가적인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에릭 마스터님 오늘 좋은 전략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16일인데요. 오늘 양시장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코스닥의 낙폭이 좀 깊어졌네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 지금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김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기관의 차익 실현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환율이 변동함에 따라 그 불안감에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또 간밤에 여러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치보다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PPI 지수는 지난달보다 좀 내려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는요. 오늘 상승 출발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08% 상승하면서 2600포인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곧바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파란불 켜면서 1.3%대 내려가고 있습니다. 720포인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기관이 많이 팔아냈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이어서 파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160억 원대 팔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700억 원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기관이 400억 원대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1,400억 원대 팔고 있고 개인 홀로 1,900억 원대 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삼양식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전년 동기보다 67%를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목표치를 17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15%나 급등했습니다. 또 다음으로 다날이 상위 거래 종목에 있습니다. 다날은 세계 최초 핸드폰 거래 업체인데요. 결제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어제 4%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5%가량 오르면서 거의 5만 원대 가까이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30만 원 선보다 밑으로 내려갔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상장 이래 공모가를 밑돈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4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29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원일 T&I입니다. 원일 T&I는 LNG 관련주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성 에너지 컨퍼런스에 한국이 초청받았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고 있는데요. 또 넥스텔 같은 관련주들도 함께 동반 급등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6%대 올라가면서 29,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바이오포트입니다. 바이오포트는 글로벌 K푸드 기업인데요. 이 바이오포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스트코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한다는 그런 소식 나왔습니다. 또 오늘 스펙 합병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에 오늘 14%나 올라가면서 16,000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파란불 켰습니다.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도 0.5% 빠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에 HBM 미국 매출 비중이 70%를 차지한다는 그런 소식 나왔습니다. 이에 2%대 강세 보이면서 또 20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까 특징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30만 원보다 아래인 29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로 어제와 같이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제는 어제까지 2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서 1.6%대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는 어제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 보여왔습니다. 에코프로 오늘도 1.2%대 빠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대 빠지면서 3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우리 시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아연이었습니다. 네, 김아연 캐스터와 함께 오전 시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좀 볼 텐데요. 양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상승으로 출발을 하긴 했는데 10시께 좀 주춤하면서 2630포인트 아래서 지금 현재 시간 플레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쪽이 좀 강한 모습입니다. 앞서 김아연 캐스터가 정리를 좀 해드린 것처럼 삼양식품 오늘 장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목표 주가도 매운맛입니다. 170만 원까지 증권가에서 제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으로 19.78%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에 대한 기대감에 음식료 역시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호재를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농심 역시 9.52% 상승하는데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선진, 사조 산업 역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괜찮은 섹터가 지금 기계 장비단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5.32%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은 합니다. 33,65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경쟁사의 공급 능력을 좀 뛰어넘는 더 큰 수요가 있다. 미국 내에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투자 의견 여전히 바이, 목표 주가는 36,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호재들이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S&T 에너지, 한신기계, 대동까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보면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모아봤습니다. 오후장도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강력한 상승의 기운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가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